스포츠. 네,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합니다. 축구 칼럼니스트 배진경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류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류청 기자님 어디 결혼식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복장이 굉장히 깔끔하십니다. 아르바이트를 다녀왔습니다. 일하다 오셨군요. 예. 네. 이제 우리 그 축구 대표팀의 카타르행이 사실 어제 저희가 이제 해외 축구 이야기 하면서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카타르만 이겨도 뭐 거의 9분 능선 넘었다 했는데 이겼어요. 카타르가 아니고 레바논을 어제. 예. 카타르는 이미 개최국으로 본선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카타르행. 그럴 수 있는. 레바논한테 네, 이겼죠. 그렇죠. 네. 네, 레바논에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사실 어제 뭐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지거나 비기는 경기를 했다면 우리가 어제 확정을 했을 텐데. 그렇죠. 어제 확정할 수 있었죠.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어제 이기면서 일단 승점 8점 차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음 경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기면 뭐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카타르행을 확정을 할 수 있는데 뭐 시리아를 상대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어떤 분위기와 흐름이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레바논전이 이제 경기 결과 보면 1대0인데요. 네.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몇 골 더 넣을 수 있지 않았나. 한 3골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네, 몇 골 더 넣을 수도 있었고 몇 골 내줄 수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저는 1대0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점 산정이 중요한 경기였고요. 게다가 이 조규성 선수가 골을 넣었다는데 저는 큰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사실 손흥민 선수도 오지 않고 황희찬 선수도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선발로 거의 나오지 않았던 조규성 선수가 투톱으로 나와서 골을 넣었다는 거는 대표팀이 앞으로 가는 길에도 좀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손흥민, 황희찬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공백을 좀 충분히 메운 경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충분히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새로운 조합과 새로운 선수로 그 어떤 공백을 대체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사실 손흥민과 황희찬 하면 우리가 좀 직선적인 플레이를 연상하기 쉬운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황희조가 굉장히 페널티 박스와 측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넓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네. 또 상대 수비수들을 데리고 움직이면서 어떤 계속해서 기회를 만드는 모습을 보였고 조규성이 또 문전에서 잘 버텨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골을 완성을 하면서 네. 생각보다 그 플랜 B로 생각했던 어떤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면서 굉장히 좀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큰 소득이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교체 멤버 없이 경기를 끝냈죠.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네. 왜 우리는 안 바꾸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11명이 90분을 모두 소화한 거는 15년 3개월 만에 그래요? 생긴 기록이라고 하고요. 진기록이네요. 네, 벤투 감독이 잘 안 바꾸는 감독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한 명도 안 바꾸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 떼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유청 기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몇 골 먹을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잘 막았다. 가슴이 철렁한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사실 후반 25분에 펠릭스 미셸 선수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굉장히 좀 결정적인 위협적인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을 우리가 잘 넘겼고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중동으로 나가서 경기를 하는 건 네. 우리가 심판에게 어떤 좀 호의적인 어떤 상황을 기대할 수가 없죠. 없는 네. 환경이어서 이럴 때 우리 수비수들이 이제 파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안 그래도 정우영 선수가 공중볼을 다투다가 이제 팔이 좀 높이 올라가면서 경고를 받았는데 다음 경기에 결장을 하거든요. 다행히 우리가 시리아전을 좀 잘 대비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네. 이게 굉장히 좀 격전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면은 또 큰 손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이제 중동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죠. 맞습니다. 네, 정우영 선수. 정우영이라고 하죠. 큰 정우영이죠. 네. 정우영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운동선수 중에서. 예. 야구 선수도 있고요. 네. 레바논전 정리하는 의미에서 두 분이 생각하는 경기 MVP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조규성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골을 넣었고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친선전에서 이어진 그런
평가전에서 골을 넣었다고 해도 네.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서 골을 넣기가 쉽지 않은데 네. 한 번 있는 기회를 살렸기 때문에 전 조규성 선수가 MVP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성 선수를 유청 기자가 먼저 얘기해서 큰일 그래서 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눈동자로 눈썹 동공이 막 네, 움직이셨어요. 동공이 막 어떡하지? 흔들렸는데요. 나도 그냥 조기성이라고 할까? 네, 아니 뭐 조기성 선수가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황의조 선수 백업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백업을 넘어서서 새로운 전술이 가능한 어떤 그 자원이 돼줬다는 게 반갑고요. 유청 기자가 조기성 선수를 언급했으니까 저는 다시 한번 또 김민재 선수를 언급을 하고 싶은데 그 사실 어제 경기는 득점만큼 무실점도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네. 수비 라인을 그 불규칙한 바운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좋지 않은 그라운드 환경에서 수비 라인을 잘 이끌어주고 또 전방으로 나가는 롱패스 위주의 어제 전술이 나왔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후방에서부터 시작되는 롱패스를 또 우리 김민재 선수가 잘 좀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점점 더 그 어떤 한국 축구의 핵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이 약간 티키타카 이 약간 좀 빌드업으로 만들어가는 벤투호였는데 롱패스가 많아진 거 보고 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운동장 상황에서는 롱패스가 좀 많아야 됐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무조건 쇼패스를 하기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는 강하고 긴 패스도 이어질 수 있는데 앞서 배진경 기자도 얘기했지만 김민재 선수가 상당히 정확하고 빠른 패스를 많이 넣어줘서 네. 이 부분도 공격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중앙 수비수, 이 김민재 선수 같은 선수가 이제 계속 배출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축구를 부모님께서 시키실 거면, 좀 수비 위주로 예전과 다르게 시키시는 것도 좀 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타르 월드컵으로 가는 길, 이제 다음 경기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정지었으면 좋겠어요. 뭐 시리아를 잡으면 진짜 우리가 본선행을 확정을 지을 수 있으니까 네. 다른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이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시리아가 사실 뭐 지금 그 우리와의 역대 전적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좋은 경기들을 보여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충분히 지금의 흐름을 탄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순 명확해진 이제 설 선물 종합 세트가 이제 오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뭐 정우영 선수는 못 나오고 벤투 감독의 이제 좀 라인업 변화가 있을까요? 라인업은 변화가 있을 텐데 아마 정우영 선수 정도 바꾸지 않을까. 정우영 선수 못 나오니까요. 못 나오니까. 그 자리 정도 바꾸고 혹시 4-2-3-1로 돌아간다면 네. 한두 선수는 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 벤투 감독 스타일상 잘하는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대로요? 네,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정우영 빼고 10명 나오는 겁니까? 혹시? 정우영 선수 자리에는 이제 뭐 백승호 선수가 들어가던 뭐 김진규 선수가 들어가던 이런 옵션들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조에서는 이란이 확정을 졌어요. 네, 이란도 어제 이라크와의 7차전에서 이제 1-0으로 승리를 하면서 본선행을 확정했는데 그 이란이 지금 개최국 카타르를 빼고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본선행을 확정을 지었고요. 뭐 사실 우리가 다음 시리아전에서 승리만 하면 우리도 이제 본선행이 확정이 되니까 네. 그 이란과 발을 같이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3월에 9차전 상대로 이란을 만나게 되는데 네. 이란과 우리가 B조에서 1위 자리를 두고서 다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시리아전에서 우리가 이기고 다음 경기에서 1위를 올라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란도 그렇고 만약에 시리아를 잡으면 우리도 이제 이미 확정을 지은 상태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란이랑 붙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큰 출혈은 없어야 되지만 그 피파 랭킹이 높아야 좋거든요. 아 좋습니까? 월드컵에 월드컵 조추첨에도 이제 편하기 조추첨에서 때문에 맞네요. 만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네. 네, 우리가 속한 A조는 윤곽이 이란과 대한민국으로 거의 드러난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A조에서도 3위가 또 이제 그 뭐 반쪽짜리 티켓을 두고 싸울 수 있는 겁니까? 네, A조 상황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오만에 1-0으로 승리했고요. 일본도 B조요, B조. 네. 예. 그 일본도 승리를 하면서 두 팀이 모두 승리하면서 1, 2위가 됐지만 여기는 아직 결정된 팀이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이 3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호주도 3위인 호주도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남은 3경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 팀이 서로 다 만납니다. 다 만납니까? 네, 서로 다 만나기 때문에 물고 물리면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그러니까 10차전에서 그 본선 직행팀이 결정될 수도 있고
다만 지금까지는 가장 유리한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고요. 1위고요. 2위가 일본입니다. 일단 뭐 2위가 일본이지만 지금 일본이 다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1위 사우디아라비아도 만나고 3위 호주와도 맞대결을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호주와 일본의 승점 차가 1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본 같은 경우 1위 사우디와 3위 호주와 이 어떤 그 대진이 계속 연달아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다 뒤집힐 수가 있고 이 세 팀 모두가 다 세 팀 뒤집힐 수가 모두가요? 네네 다 엉켜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어떤 상황이 되어 있고요. 호주는 이 두 팀에 비해서 조금 그나마 좀 여유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오만을 먼저 상대를 하고 안방에서 일본을 상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주는 상대적으로 네. 일본보다는 조금 어떤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호주가 집중력을 높이면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사우디를 끌어내리고 그 1, 2위 자리에 어떤 그 순위를 좀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최종 예선 가기 전에 조 추첨을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다들 중동으로만 둘러싸이지 않으면 되죠라고 했는데 중동으로 둘러싸였어요. 그렇죠? 전 그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조를 보니까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B조에는 확실한 강팀들이 세 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했던 것도 아랍에미리트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네.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 이란을 잡는다면 우리도 3파전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아랍에미리트가 초반에 엄청나게 고전을 하면서 네. 스스로 무너져 준 것이 네. 이란과 한국에게는 매우 호재가 됐고요. 한국도 말씀드린 대로 그 조에 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네. 좋은 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조인 줄 알았더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B조가 굉장히 월드컵 행위 험난해 보이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A조 3위가 지금 아랍에미리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B조 3위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호주이고요. 그 네, 3위들은 또 플레이오프를 치릅니까? 네, 또 플레이오프를 치르고요. 여기서 이기면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아닙니까 또? 네, 대륙간 0.5장입니까? 네,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데 네. 남미 5위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겨도 네. 남미 5위인데 남미 5위는 아시아 5위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지만 예. 상당히 험난한 길이 상당히 기다리고 험난하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정길이 굉장히 멀잖아요. 남미까지가.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좀 고단한 길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A조든 B조든 3위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군요. 네. 벤토의 월드컵 최종 예선이 한창인 이때 여자 대표팀이죠. 벨호는 아시안컵에 출전 중입니다.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골이에요. 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 놓쳤다면 KBS 1라디오 스포츠 박태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류청 기자, 축구 칼럼니스트 배진경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현재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화면으로 두 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자 대표팀 벨호 지난주 두 분이 한일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제였습니다. 이게 뭐 시작하자마자 한 골을 먹고 시작해서 진짜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동점으로 끝이 났죠. 사실 그 일본이 디펜딩 챔피언이거든요. 전대회 우승팀이어서 이제 벨 감독이 좀 수비를 견고하게 하고 나오는 라인업을 짜서 나왔는데 시작하자마자 실점이어서 굉장히 이제 선수들도 당황하고 네. 보는 사람들도 당황하고 그러니까요. 어쩌려고 저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일본이 선제골의 기세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공격 기회들을 만들고 우리가 좀 끌려가는 형국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에 우리도 라인을 좀 끌어올리고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면서 어떤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었고요.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후반 40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그 우리 서지현 선수가 그 혼전 중에 이제 나왔던 그 볼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네. 동점골을 만들었고요. 사실 이 서지현 선수가 후반 37분에 교체돼서 들어갔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좀 신의 한 수가 된 교체 카드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 좀 그런 혼전 상황에서는요 집중력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공격이 흘러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쏙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교체된 지 얼마 안 돼서 눈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8강에 올라는 간 거죠? 네, 8강에 C조 2위로 올라가게 2위로. 되었습니다. 2위로 올라갔습니다. 1위는 일본이고요. 네. 그런데 이 한일전이라 긴장을 했는지 경기 초반에 골을 허용했다 하는데 정확히 몇 분입니까? 1분 만에. 그렇죠. 올렸습니다. 공식 기록은 1분입니다. 야, 37초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네. 이제 삐 불고 공 좀 돌리다가 쏙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긴장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처음 5분 끝나기 5분이 어렵다. 골이 나오기 쉽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네. 그 격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이 정말 강하거든요. 월드컵 우승도 했을 만큼 맞습니다. 일본 여자축구 강한데 한국이 오히려 일본에게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기 전에 한 골을 내준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우리 3, 4위 결정전 때 터키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골을 넣어갖고 뭐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 2위가 되면서 이 8강 상대가 정해졌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좀 센팀 아닙니까? 그렇죠. 호주를 상대하게 됐는데요. 네. 호주가 지금 호주가 이 여자 피파 랭킹에서 11위거든요. 이번 대회 참가한 모든 팀 중에서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전력도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대고요. 무엇보다 이 호주 선수들은 체격차가 있어요. 한국 선수들이랑. 네. 벨 감독도 이제 그 신체적인 강점이 너무나 뚜렷한 상대라는 점에서 지금 좀 경계를 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잘 싸워야 될 텐데 일단 기대감을 잃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8강에서 만약에 탈락을 한다면 여자 축구 월드컵 출전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8강에서 탈락을 해도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만과 필리핀이 우리 밑에서 같은 토너먼트 틀에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5팀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네. 호주가 올라가면 호주가 개최국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뉴질랜드가 개최국이기 때문에 예. 호주는 이미 그 진출권을 땄습니다. 그렇죠. 출전권이 그러면 있겠죠? 4강에 올라간 3팀을 제외하고 2팀이 더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8강에서 패했던 2팀이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쪽 위쪽의 토너먼트 트리에서 패자 부활전을 일종의 해서 이긴 팀이 진출권을 갖고요. 한국도 만약에 패하게 된다면 대만과 필리핀 경기에서 패한 팀과 경기를 해서 이기면 월드컵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연패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2연패만 하지 않으면 된다. 아직 좀 경우의 수가 남아있는 상황이군요. 근데 이 대회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약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힘들어지고 있다는 건 이제 그 가동할 수 있는 자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제 그 한일전을 앞두고는 또 우리 장슬기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네. 또 전력에서 이제 좀 제외가 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확진 판정을 받고 나면 선수마다 이제 어떤 경중은 있겠지만 호흡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또 나머지 선수들이 계속해서 경기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경기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콜린 벨 감독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들도 그렇고 선수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좋은 음식과 휴식에 지금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대표팀 건강한 모습으로 목표를 꼭 이루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K리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이적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수원 삼성의 신성 2002년생 정상빈 선수가 네. 황희찬 선수의 소속팀이죠.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턴 이적이 결정이 돼서 출국을 했고요. 예. 물론 이제 출국은 스위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현대 이동준 선수는 대표팀에 합류해 있는데 지금 네네.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독일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헤르타 베를린 이적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분데스리가로요. 독일로 바로 합류하게 됐고 사실 한국은 이제 이적 시장이 막바지이고 2월 19일에 리그가 개막하기 때문에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나 했는데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갑자기 유럽으로 나가게 돼서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많이 놀랄 만한 뉴스고요. 궁금한 건 이제 정상빈 선수가 울버햄튼으로 이적하게 됐다는데 제가 어제 또 랄롱도로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스위스로 가게 됐대요. 그 이유를 못 물어봤습니다. 네, 그 울버햄튼이랑 이제 계약하고 스위스 그라스호퍼라는 팀에서 이제 임대 활약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왜 바로 잉글랜드에서 뛰지 못하냐면 잉글랜드에서 뛰려면은 취업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취업 허가를 발급받으려면 일종의 경력 증명서인데 몇 경기를 채워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정상빈 선수는 대표팀 경기나 프로리그에서의 경기가 그 수를 아직 채우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일단은 울버햄튼의 그 위성 구단인 스위스 그라스호퍼 팀에서 임대 활약을 하게 되고요. 사실 스위스 리그 같은 경우는 그 유럽에서도 중소 리그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유망주들이 거쳐가는 팀이거든요. 네. 그리고 스위스 리그에 굉장히 많은 스카우터들이 몰려와서 이제 좋은 선수들을 확인하는 그런 무대가 되고 있는데 정상빈 선수가 그 스위스에서 좀 적응을 하면서 경기 경험을 늘려간다면 유럽 무대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정상빈, 이동준 선수의 그 유럽에서의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모르죠라고. 예. 성인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이 두 선수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팀으로 갔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아주 좋은 팀으로 간다고 해도 뛰지 못하면 그게 맞죠. 경쟁력이 예. 좋지 않은데 좋습니다. 정상빈 선수나 이동준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만 잘한다면 뛸 수 있을 기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팀과 리그로 갔기 때문에 저는 막상 뛰면 또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수원 삼성은 이 정상빈 선수 내보내면서 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고 또 김민우 선수도 수원 삼성을 떠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예. 박건하 감독, 수원 삼성 박건하 감독이 전화를 했습니다. 김민호 선수는 이제 청두, 서정훈 감독이 전 수원 감독이 예. 서정훈 감독이 있는 청두로 떠났고요. 정상빈 선수도 이제 출국을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좀 물어봤더니 키워냈다는 자부심은 있지만 막상 시즌이 시작할 때 주축 선수들이 둘 다 나가니 올 네. 시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복잡한 것도 사실이다. 예.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 모두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건하 감독은 또 어떤 전술을 쓸까요? 네. 이번 시즌에. 그런데 정승원 선수를 데려왔잖아요. 네. 정승원 선수를 데려온 게 이 선수가 측면에도 쓸 수 있지만 그 정상빈 선수와 김민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도 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또 어떤 이적설이 이슈가 되고 있나요? 어제 오늘 사이에 울산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동준 선수가 지금 독일로 간 데 이어서 이동경과 오세훈 선수도 지금 이적설이 있습니다. 이동경 선수 같은 경우는 독일의 샬케가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오세훈 선수는 지금 일본의 시미즈가 일본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시미즈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아웃 조항인 그 150만 달러를 내세워서 이 선수와 굉장히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또 강상우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 내내 이적설의 중심에 있는데 사실 포항의 김기동 감독은 강상우가 새 시즌 전력 외 자원이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지금 팀을 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강상우 선수도 이적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리그 이적 시장 마감은 언제까지입니까? 3월 25일인데요. 네. 일단 기존 선수들을 2월 17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적 시간이 기존 선수들 같은 경우에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거나 FA를 데려오는 것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아쉽지만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은 마치겠습니다. 축구 칼럼니스트 배진경 기자 그리고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류청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스포츠